안녕하세요. 이효석입니다. 오늘은 10월 5일 이효석의 아이디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젯밤에도 악재가 좀 계속해서 추가되고 있고 이게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하락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근데 이제 어디까지라기보다는 언제까지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D-Day가 10월 18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10월 18일인 이유는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의 기한을 이날로 정해놨고, 그래서 그 전까지는 좀 험악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참 험악하게 계속 악재들만 나오고 있는 상황이네요. 좀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일단 증시는 다우는 한 1.9% 정도 하락했고요. 나스닥이 1.1 2.14% 하락했습니다. 그래도 장중에 낙폭을 꾸준하게 확대하는 것보다는 그냥 뭐 보합 정도 수준에서 유지됐다라는 게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제가 전해드릴 소식 중에서는 긍정적인 소식은 날짜가 지금 10월 18일이다. 요거 외에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아니 그 애플 그리고 아마존, 구글, 뭐 엔비디아 뭐 4.5% 4.8% 이렇게 많이 하락했습니다. 특징은 머크가 어쨌든 2%는 상승했으니까 계속해서 기대감은 유지되는 것 같고요. 모더나가 4.4% 하락했습니다. 어, 그 와중에 테슬라는 그나마 이제 자동차 판매 실적이 긍정적이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하면서 강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가 오른 주식들은 이쪽,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 1.3%, 그리고 이런 쪽 유틸리티 쪽을 제외하면은 대부분 주가가 많이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주요한 성장주라고 할 수 있는 애들이 얼마나 많이 빠졌는지를 보면은 이게 이제 지금 연초 주가 수준이고요. 그래서 많이 올랐다가 최근에 15% 정도 하락한 상황입니다. 연초 대비로는 그래도 한 30% 이상 상승한 구간이고요. 애플 역시 연초 주가는 이 정도 수준인데 고점 대비 12% 하락한 상황입니다. 구글 같은 경우에는 구글은 올해 주가가 많이 올랐죠. 50% 이상 올랐는데 고점 대비 8% 정도 하락인 상황입니다. 뭐 이렇게 대형주들이 주가가 지금 하락하고 있는 구간이고요. 특히나 이제 기술주들이 지금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구간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요. 테슬라는 그래도 오히려 반대로 주가 수준은 이제 연초 수준은 이 정도 수준이니까 연초 수준 올라온 지 최근에 좀 올라왔고요. 800불 어제도 좀 터치했다가 또 다시 내려오는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조용히 계속해서 긍정적인 흐름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이 그나마 좀 투자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좀 다행스러운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좀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가스 가격, LNG 가격이라고 말씀드렸고, 여기는 이제 유가인데요. 유가를 비교해 보시면 일단 천연가스 가격이 더 가파르게 오른 상황이고, 유가 역시 최근에 전 고점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이제 어제 전해지면서 7, 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인 77불까지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이제 사실 이제 천연가스 가격이 6불 이 정도 되면은 유가 기준으로는 거의 한 200불 가까이 돼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으니까 유가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제 이제 오펙에서 감산 규모를 그냥 그대로 유지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반등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인데요. 근데 특이한 것은 비트코인이 이 와중에도 계속해서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뭐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규제하지 않겠다라고 언급한 내용들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제 나왔던 뉴스를 보면은 전 세계 시가총액 기준을 보면은 순서를 보면요. 골드 금이 11.2조 달러, 애플이 최근 하락하면서 2.3조, 마이크로소프트 2.1조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최근에 이제 주가가 오른 종목은 아람코랑 테슬라 외에는 거의 대부분 지금 하락하고 있는 구간이에요. 알파벳 1.8, 아마존 1.6, 실버 1.3
그리고 나서 이제 비트코인이 0.92까지 올라갔고요. 어제 기준으로 페이스북과 순위가 바뀌었다라는 뉴스가 나와서 오랜만에 한 번쯤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빅스 지수입니다. 빅스 지수는 이 지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시장이 얼마나 공포에 떨고 있냐라는 건데, 사실 이게 30 이상이 정도는 돼야 공포에 떨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주가가 많이 하락하니까 저희도 이제 무섭죠. 저도 그렇고 뭐 보시는 분들 다 나스닥 무섭죠. 이렇게까지 하락하냐 뭐 이런 두려움이 있지만, 공포지수, 변동성 지수로 놓고 보면 그렇게까지 공포스러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이건 양면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더 추가로 올라가면서 더 안좋아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래도 아직까지는 언더 컨트롤한 상황이니까 괜찮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빅스 지수는 당분간 지속적으로 보여드리면서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주요 뉴스들 이렇게 정리하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래도 확진자 수가 최근에 많이 하락한다라는 것이 이제 2개월마다 한 번씩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닌가? 이런 그 설이 있었는데, 이런 설을 좀 증명해 준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미국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둔화된다라는 거는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너무 악재들이 많아서 지금은 이 뉴스도 사실 상당히 중요한 뉴스입니다. 이게 파월 의장이 재임 가능성이 급락했다라고 해가지고, 당초에는 재임 가능성이 높았어요. 그런데 이제 클라라다까지 최근에 주가와 관련된 뭐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사임을 한 두 명, 그리고 이제 뭐 어떻게, 글쎄 이 이슈가 왜 지금 타이밍에 이런 이슈가 나오는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연준 의원들이 관련된 시점에서 불필요하게 좀 깨름직한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네요. 주식 거래를 하면서 어, 이런 부분들이 파월의 지지율에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이렇게 되다 보니 재임 가능성이 많이 하락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거는 불확실성을 의미하는 거죠. 네. 이게 조금 불확실성을 의미한다라는 것 측면에서 좀 좋지 않은 얘기인 것 같고요. 유가가 많이 올라가면서 인플레에 대한 상승이 지속됐지만, 국채 가격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11월에도 증산 유지하겠다라는 얘기 때문에 이제 유가가 추가로 급등하는 모습 보였고, 그러다 보니까 7년 내 최고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뭐 전문가들이 이제 너도 나도 인플레이션 상승세 장기화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민주당에서는 제발 이번 주말까지는 좀 부채 한도 결론을 내줘라,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얘기가 이제 추가된 악재가 되겠는데, 이것도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중국한테 1단계 무역 합의 지켜라라고 얘기하고, 다시 좀 얘기 좀 해보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여기서 지금 이렇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음, 관세? 이거는 좀 너무 큰데요. 예, 관세 얘기까지 지금 나온다라는 거는 너무 부담스러운 건데, 그 와중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개런티 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부채 한도를 늘리는 것이 누구 때문이냐? 그냥 아무튼 공화당 때문에 내가 진짜 힘들다. 개런티 할 수 없다. 약간 이거는 협박이라고 봐야겠죠? 공화당한테 하는 협박. 이거 안 되면 너 때문인데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올 거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하는 상황, 그러니까 10월 18일까지는 뭔가 부담스러운 이야기들이 계속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했지만, 그래도 또,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어제 나온, 우리 이제 장중에도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아시아 증시에 좀 영향을 줬었는데요. 중국에 대해서 경제적 이익을 막 그 방어하기 위해서 모든 조치를 취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하셨고요. 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좀 보면은, 일단은 어제 나온 것은 미국의 USTR이라는 곳에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선 대중통화정책 골격을 공개하고 처음으로 공개한 거예요. 그동안 그 검토해온 것을 처음으로 공개했고 동맹과의 협력은 계속하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이제 이 전반적인 내용들은 중국한테 1단계 무역 준수 해라 빨리. 그리고 약속한 거 왜 안 지키냐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하고 있고요. 관세를 뭐 좀 줄여주거나 이런 거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오랫동안 중국의 국제 무역 규범 준수 부족이 미국과 다른 나라의 번영을 악화시켰다라고 얘기했고 중국과의 무역 긴장 심화가 미국의 목표는 아니라고 얘기를 했지만 전반적인 톤은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에는 부족한 그런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긍정적인 내용을 주기에 부족한 게 아니고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라고 보셔야겠죠. 자, 이 그림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역전됐다라는 것이 조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이렇게 되면은 트럼프를 제외하고는 거의 뭐 가장 안 좋은 가장 낮은 지지율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으면서 중국에 대해서 강경책을 또 내세우면서 어, 그리고 공화당을 욕을 하면서 항상 보면 문제가 생기면 남 탓을 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과 공화당 남 탓을 하는 것이 지금 상황이면 안 될 텐데 음, 지금 돌아가는 뉴스를 보면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들이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의 추가 악재가 언제까지 나올지, 그리고 주가 하락이 어디까지,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10월 18일 이 D-Day까지는 어쨌든 뭐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부담하실 필요는 없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이제 휴가 기간인데 뭐 라이브를 좀 진행을 해볼까 하다가 라이브까지 진행하기는 좀 너무 어려운 것 같고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들도 좀 있어서 그래도 아침마다 이렇게 좀 전일 시황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업데이트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10월 처음인데 참 어려운 상황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투자하시는데 좀 힘내시고요. 어, 너무 이게 시장이 더 안 좋아질 거라는 그런 공포심보다는 어쨌든 이 날을 기다리면서 좀 차분하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환경이지만 힘내시길 바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